안녕하세요.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수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저는 누구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요. 여기 그런 길을 미리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. 100세가 될 때까지 멋진 할머니로 살고 싶다는 김원희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멋진 할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근데 보기엔 굉장히 소녀 같은 느낌이 강하세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지금 70세?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. 감사합니다. 누구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활동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? 60 되면서 이제 해외 자유여행도 다니고 지금 한 10년 넘었죠. 네, 그렇게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고 그 다녀온 것을 이제 뭐 그 책으로도 내고 예. 그럼 여행가이신 거네요. 혹시 몇 개국 정도 다녀오셨어요? 25개국? 예.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네요. 그런가요? 네, 주로 그 유럽 쪽으로 거의 다닌 것 같아요.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다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노년에 실행하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?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니까 책 속에 보면 그런 막 배경지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항상 꿈을 꾸고 있었는데 60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립하고 하니까 시간도 조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거 한번 해봐야겠다. 그러고부터는 진짜 매번 1년에 2번 뭐 이렇게 한 달씩 갔다 오고 그렇게 했죠. 처음 여행을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? 네, 그 프랑스로 갔어요. 왜 프랑스로 가셨어요? 거기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? 첫 자유여행이니까 프랑스를 그때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익숙하잖아요. 우리한테 그냥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도 생각나고요. 예, 우리한테 익숙한 도시라서 조금 쉽지 않을까. 첫 해외 자유여행으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택해서 갔다 왔어요. 처음 프랑스 도착하셔서는 어떠셨어요? 기분이? 어떤 풍경이 펼쳐지던가요? 전날은 에펠탑을 가고 몽마르트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이렇게 그 유명한 장소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보통 가게 되잖아요. 근데 가서 첫 인상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었어요. 사람. 제가 그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진입하면서 이제 자유여행이니까 그냥 대중교통, 리무진 또는 숙소를 찾아갈 때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그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제 눈에는 거의 뭐 70~80%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뭘 하고 사나, 어디에서 왔나. 제가 10년 넘게 해외 자유여행을 했는데 아마 그 첫 느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됐겠네요. 예, 해준 것 같아요. Saturday, I watched you fly away across the empty sky. I turned around. 아무리 그래도 첫 자유여행이니까 실수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실수담 좀 공개해 주세요. 그 10년, 12년 전 이럴 그때는 거의 지도를만 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. 종이지도 말씀하시는 예. 거죠? 그때는 지도만 들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말도 조금 해봐야 길을 묻는 정도? 그러면 상대가 뭐 오른쪽으로 가라, 왼쪽으로 가라,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갔는데 택시도 잘 안 다니고 그냥 네. 예, 차만 막 다니는 곳인데 좀 오도 가도 못해서 할 수 없이 히치하이크라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. 두 정말요? 늙은이가. 예, 어머. 두 늙은이가
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. 근데 안 세워주더라고. 그래서 2시간이나 아마 거기서 그 숲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렸는데 정말 어떤 분이 가다가 우리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. 저만큼 차를 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오라고 그러더니 젊은 분이셨어요. 그랬더니 자기가 아까 지나갈 때, 네. 2시간 전에 지나갈 때 봤다고. 봤는데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기 계셨구나. 있다면서. 그래서 자기가 세웠다고. 그렇다면서 우리를 태워준 거예요. 거기까지.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 히치하이커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세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프랑스 말고도 또 어디 다녀와 보셨어요? 기억에 남는 곳 있으세요? 러시아를 2회 달아서 갔다 왔어요. 한 달씩. 우리 어릴 때는 그 못 가는 나라였었거든요. 제가 중학교 이렇게만 다닐 때도 레닌 광장은 가볼 때가 아닌 거였어요. 그때만 해도. 그건 제가 그 광장에 왔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였어요. 신기하셨겠어요. 그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좋더라고요. 그 문호들도 많잖아요. 예.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거기 가면은 그런 문화 그 공간들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예 메트로 공전이라 해가지고 그 지하철 자체가 완전히 박물관처럼 돼 있어요. 제가 역을 좋아하거든요. 기차역 이런 거. 그 역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 하루는 그 역만 돌아다녔어요. 예, 메트로 공전이라고 해서 모스크바는 관광객들이 오면 그 역을 중점으로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해도 그 러시아를 또 갔었어요.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거든요. 혹시 그것도 경험해 보셨어요? 그렇죠. 저는 이르쿠츠크라는 데를 갔어요. 거기서는 그 모스크바까지는 3일 반나절 그 정도 걸려요. 근데 탈만해요. 탈만하다고요? 네, 탈만하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4인실에 있었는데 밑에 베드 2개 있고 위에 베드 2개 있고 이런 데인데 이제 그 2층은 사람이 막 바뀌었어요. 그 러시아 분들이 어떤 데는 부부들이 타고 하룻밤 자고 다음에 내리고 또 어떤 데는 청년들이 2사람 또 타고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 제가 맨날 2층 사람들 이러거든요. 2층 사람들. 그럼 그 사람들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보람되고 재밌고. 여행하신 곳 중에 혹시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? 슬로바키아의 아주 외진 마을이에요. 그 동네 이름이 돌라크루파라는 곳인데 거기는 진짜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거든요. 베토벤이 달빛 소나타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작곡을 한 거예요. 그 곡이 넣을 만한 풍경이었어요. 그 마을이. 그 집들이 나지막하게 그냥 지붕과 지붕을 이은 것처럼 그 양쪽으로 집이 쫙 늘어서 있었어요. 좁은 골목에. 그리고 그 집 뒤에 보면은 큰 숲이 있었거든요.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숲. 그 경치가 굉장히 좋았어요. 소박하면서도 좋았어요.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. 이쪽으로는 숲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길이 보이는데 상상을 해본 거죠. 깜깜한 밤에 달이 비치고 이러면 진짜 여기서 그런 음악이 나왔겠구나 싶을 만큼 그 마을이 그렇게 그런 정서를 자아내는 곳이었어요. 그 마을 자체도 지금도 한 번씩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 월광소년단을 한 번씩 들으면 그 마을을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그 친구랑 우리가 다음에는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살면 어떨까 한 번씩 그 생각이 하면 가슴이 찌릿하고 막 가고 싶은 거예요. 또 다른 곳도 책을 보고 책을 통해서 가게 된 도시도 있나요?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, 그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했던 그것도 그 프랑스의 아르리거든요. 거기서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란 집, 테라스라는 그 유명한 작품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도 거기서 영업을 하고 노란 집이 있어요. 있기는. 그대로 있어요? 예, 있어요. 이제 그 고흐의 발자취, 그 사람 일생,
예, 그런 걸 보고 거기를 이렇게 갔다 왔죠.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쉽지 않잖아요. 몸이 좀 근질근질 하시겠어요? 그래서 요즘에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녀요. 어디로 다니세요? 기차역을 위주로 많이 가요. 기차역이요? 예, 2016년도에 그 코레일 그 시민 명예 기자를 1년 했어요. 그때 기차역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. 그 기자, 명예 기자는 하는 역할이 그 기차 여행을 하면서 그 기차역에 대해서 그 기차역 주변의 관광지 이런 거를 이제 취재해가지고 글을 올리는 거였거든요.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된 거잖아요. 그 시대부터 시간을 이렇게 흘러온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고 그런 게 이렇게 쭉 사람의 인생같이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시청자분들이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이역도 있을까요? 요 근래에 영화 기적이라는 영화 나온 거 있어요. 그게 그 양원역에 대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이고. 양원역이요? 예. 거기 추천해. 정말로 이 민가가 별로 없어요. 딱 내리면 그냥 역사도 없어요. 역사가 그 민자 역사라고 우리나라 뭐 대합실 같은 조그만 그런 역만 있어요. 그리고 공기도 맑고 거기서부터 트레킹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승부역 또 요즘에 뭐 크리스마스 마을이라고 산타 마을이라고 분천역도 있거든요. 그 코스가 트레킹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는 한 번 좀 가봤으면 싶어요. 지금 누가 봐도 멋진 노년을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.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?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세요? 산티아고를 꼭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. 그때는 이제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고. 근데 이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코스는 막 공부를 해놨거든요. 언제부터 갈 거라고. 공부도 다 하셨어요. 네. 막 해놨는데 그래도 언젠가 꼭 한 번은 더 나이가 먹어도 내 발걸음에 맞춰서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못 다녀서 이런 여행 이야기가 정말 재밌게 들리기도 했고요. 거기다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감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까지 전해져서 저까지도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시간이었어요.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도 꼭 이루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.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